네, 안녕하세요. 덕화입니다. 오늘 기아차가 마침내 전기차 전용 EV 시리즈 첫 모델이죠. 더 기아 EV6를 공개를 했어요. 올 하반기에 전부 내놓을 예정이기도 한데요. 물론 최고 윗단인 GT 모델은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우선 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는 전동화 시대, 그러니까 기아가 기아 자동차 모터스뱅 스타트라인에 서서 첫 번째로 내놓는 전기차 전용 모델이죠. 미래지향적이고 EGMP 부분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을 엄청 많이 들인 그런 차입니다. 차명도 드라마틱하죠. 네, 그래서 EV6가 이제 기아가 30일 이제 월드 프리미엄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신규 디자인 철학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존의 기아가 디자인했던 부분하고는 우리가 전혀 다른 형태로 이제 디자인이 됐다라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아 대표이사 선호성 사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아의 새로운 변화다. EV6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실제 그렇듯 EV6 GT 모델, 성능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 제로백이 무려 3초대예요. 국내 차량, 국산차 중에서 이렇게 3.5초대를 끊는 이런 고성능 전기차는 이제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내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의 신경을 썸과 동시에 소재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내놓으면서도 친환경 소재를 많이 썼다 이렇게 자랑을 했었는데 기아에서도 역시 이런 부분들 포인트를 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는 전기차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800V 승합을 해서 충전할 수 있는 이런 똘똘한 급속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Vehicle to Load라고 하는 VTL, 아이오닉 5에서도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이동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ESS의 개념을 갖고 있는 Vehicle to Load라고 하는 이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220V의 뭐 가전 장비라든지 집안에서 응급 전압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 차에다 그냥 플러그만 꽂으면 바로 이제 전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디바이스에 대한 개념을 이 전기차에 녹인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림별로 보면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또 GT 라인,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최상단이죠. GT 모델 이렇게 총 4가지 라인업으로 되는데 이 중에 스탠다드와 롱레인지와 GT 라인은 올 하반기 출시를 해서 사전 계약 공급이 되고요. 이 모델은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 디자인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디자인도 보시고 그다음에 출력에 대한 부분성, 배터리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총 4가지 부분들을 주요 테마로 영상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외장 디자인부터 말씀드릴게요. 포짓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그래서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이라고 기아차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 달리 얘기하면 창의적이긴 한데 보편적인 디자인을 따르고 있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를 전반적으로 보면 내가 전기차야 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익히 많이 봐왔던 내연기관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디자인은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면면이나 선들을 보게 되면 크리에이티브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을 하며 루프 디자인의 조화, 이런 부분들도 보편성 이런 걸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 부분을 보게 되면 역시 이제 캐릭터 라인이 다이나믹한 캐릭터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크한 형상의 C필러의 이런 가니쉬 조형 같은 경우가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하고 너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측면부를 보다가 후면부를 끊어서 보는 게 아니라 측면부와 후면부를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후면부의 스포일러 같은 경우도 이 루프의 디자인을 완성도 높게 해주는 그런 폐곡화된 디자인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윙 타입의 루프 스포일러가 공기 흐름을 개선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후면부의 완성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부보다 후면부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차문을 열어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내장 디자인 이렇게 보시면은 어디가 눈에 딱 들어오시나요? 퓨어지 인포테인먼트가 한 쌍을 이루는 저 커버드 디스플레이가 파노라믹하게 만들어진 부분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이 축광거리, 그러니까 휠베이스라고 하죠. 그렇게 부분들이 상당히 넓어서 2900mm, 그러니까 그 2.9m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가 또 전기차 전용 모델이다 보니 플랫하게 배터리가 아래로 전부 다 깔리니까 당연히 이제 센터가 푹 올라오는 이런 디자인도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플로어가 상당히 넓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슬림한 대시보드 이런 부분들도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시트 같은 경우도 전기차 전용 시트를 좀 갖추고 있어서 소재와 디자인에서 이제 EV6에는 도어 포켓, 또 크래시 패드, 무드 조명 가니쉬, 보조 매트, 친환경 공용 나파 가죽 등 이런 소재가 많이 들어갔고, 아마시아 추출물과 같은 다양한 친환경 소재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오닉 5에 들어가 있던 부분을 합니다. 적재 공간은요 520L예요. 그러니까 VDA 기준인 게 들어가죠. 또 GT 모델 전용 초고성능 UHP 타이어에 미슐린 파일럿 스포츠 4S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리어 범퍼 하단 부분에도 유광 블랙 하이그로시를 마감을 해서 이 GT 모델에 보다 더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디퓨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 콘솔, 시트 등에는 내연 컬러의 스티치 포인트가 들어갔는데 솔직히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상당히 공격적인 아주 도전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거 잘못 넣으면 디자인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GT 모델에는 이런 네온 스티치 문양도 들어갔다는 점, 이 부분은 상당히 높이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GT 모델의 특성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충전 인프라도 이제 400V, 800V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4분 30분 만에 충전만으로도 한 100km를 달릴 수 있는 그런 배터리의 전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빠른 충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ESS를 갖추고 있어서 차량 외부로 220V를 빼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VTL 기능이 적용이 된 건데요. 아이오닉 5처럼 일반 가정에서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기아차에 따르면 55인치 TV를 최대 24시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전력량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EV6는 충전 편의성도 놓치지 않아서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면 바로 자동으로 인증하고 결제 절차가 모두 다 이루어져서 불편한 절차 없이 플러그인 차지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냥 꽂기만 하면 바로 그냥 진행이 되는 이런 형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차세대 충전 시스템, 플러그인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EV6는 이제 77.4kWh의 배터리가 장착된 롱레인지 모델하고 58kWh의 배터리가 장착된 스탠다드 두 가지 모델이 운영이 됩니다. 후륜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160kW급의 전동 모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1회 충전 시 최대 510km까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롱레인지 모델 기준이고요. 또 2륜이고 19인치 타이어, 유럽 인증 기준입니다. EV6를 또 전륜 모터를 또 추가를 해서 또 후륜 모터와 또 4륜 구동으로 탈 수 있습니다. 4륜 구동 할 경우에 또 전륜 모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모터와 구동축을 주행 상황에 맞춰서 분리할 수 있는 디스커넥트 구동 시스템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후륜과 4륜 구동 방식을 자유롭게 전환을 해서 동력 성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매번 전기차에서 지적받아왔던 히트 기능을 하게 되면 전기가 너무 많이 써진다, 이런 부분들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히트 펌프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이 폐열, 전장 부품을 사용하면 폐열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폐열을 실내 난방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아이페달 모듈도 갖추고 있어서 가속 페달만을 이용해가지고 가속과 감속 이걸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EV6에서 회생 제동 기능이 총 4단계인데 그 중에 4단계를 진입을 하게 되면 이 아이페달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페달만으로도 주행과 감속, 정지 이런 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죠. 내연기관을 쓰다 보면 엑셀레이팅, 브레이크, 클러치 페달 이 3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 하나의 원페달로 할 수 있도록 된 거죠. 그리고 최첨단 주행안전 보조 모듈 기능도 갖추고 있는데요. 이 차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2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HDA1이 아니라 HDA2 기능이 있어서 차 스스로 좌우측의 차량에 운전자가 시그널을 켜서 좌우측으로 넘나들려고 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서 차가 왼쪽과 오른쪽에 차선을 넘나들 수 있도록 차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이런 HDA2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차로 이탈 방지 보조 LKA, 또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이런 부분 들어가 있고,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또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NSCC라고 하죠. 이 NSCC는 뭐냐면요, 내비게이션의 제한 속도 혹은 이제 전방 카메라의 인식이나 이런 속도 제한 표시판을 스스로 인식을 해서 주행 중인 이 차에 대한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스스로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차에는 2-3년 전부터 매번 이슈가 되어 있는 이 센터 에어백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측면 충돌이나 이럴 경우에 타순자들이 머리 부위를 상해를 입는 2차 충돌을 방지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들어가서 총 8개 에어백을 갖추고 있어서 다양한 사고에도 이 에어백 작동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부분에 공을 들인 점도 돋보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충돌 시 배터리의 위험을 상당히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체 하부에 배터리 보호구원에 알루미늄 보강재를 덧댔습니다.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 그 EV6에서는 전기차 전용 모델인 만큼 알루미늄 보강재를 자체 하부에 덧댄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배터리 모듈과 냉각수 경로 공간을 이제 분리함으로써 충돌 시에 이제 냉각수가 배터리에 유입되는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물리적인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조 F2 블로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서 일부 차량들에서 이런 증상이 나오고 있었죠. 차량 시동을 끄면은 에바에 그 응축되어 있는 물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차에서 이제 쉰내가 난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EV6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공조 F2 블로우 시스템을 더해가지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 스피커, 영국 하이엔드 오디오 제작사죠. 메리디안의 사운드 시스템이 총 14개의 고출력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보다 더 감성 드라이빙하기에 아주 제격인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요,
스탠다드가 4천만 원대 후반, 롱레인지가 5천만 원대 후반, GT 라인이 5천만 원대 후반, 또 GT가 7천만 원대 초반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개별 서비스 혜택이 최대 300만 원, 구매 보조금을 서울시 기준으로 1,200만 원이잖아요. 이 부분을 모두 반영을 하게 되면 스탠다드는 3천만 원대 중반까지, 또 롱레인지는 3천만 원대 후반,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가격은 3천만 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상당히 공격적인 가격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모델이 등장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가격 저항선을 충분히 고려한 부분들은 경쟁 모델인 테슬라라든지 또 한지붕에 있는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고려 대상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3천만 원대로 구매 가능한 이 EV6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 EGMP 플랫폼으로 만든 차량 아이오닉 5, 그 다음에 EV6, 어떻게 보면 잣대의 모델이 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국산차 전기차 전용 EV 국산차 모델에 대한 수요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런 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덕화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양한 정보가 있으면 EV6에 대한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